위기의 한복판에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 미래를 외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넘치고 주문이 밀려들 때 연구개발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매출이 줄고 적자가 커지고 전기차 수요가 식는 순간에 우리는 다음 배터리로 간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삼성 SDI의 실적 부진은 단순히 한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천천히 움직였고 배터리 주문이 줄었고 ESS와 미국 관세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쉽게 말해 한때 미래의 고속도로처럼 보였던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진흙길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삼성 SDI는 리튬이온 배터리만 붙잡고 버티기보다 아예 판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전고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가 오가도록 도와주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액체는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불안정합니다. 충격이나 과열, 내부 단락이 생기면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액체를 고체로 바꿉니다. 출렁이는 액체 통로를 단단한 고체 길로 바꾸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노릴 수 있고 배터리 구조도 더 과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전고체를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꿈이라는 말에는 늘 반대편 의미도 있습니다. 좋다는 건 알지만 만들기 너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삼성 SDI는 자사 전고체 배터리가 리터당 900Wh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양산각형 배터리보다 약 40%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배터리는 결국 같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담느냐의 싸움입니다. 같은 크기 배터리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차는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로봇은 더 오래 움직일 수 있고 드론은 더 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심장이 같은 크기인데 더 오래 뛰는 겁니다. 게다가 고체 전해질은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전기차 화재 뉴스가 나올 때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성은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라 시장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 왜 아직 도로 위 전기차를 가득 채우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비싸고 대량 생산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실험실에서 성능을 내는 것과 공장에서 매일 수만 개씩 안정적으로 찍어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극과 고체 전해질이 제대로 맞닿아야 하고 내부 저항을 낮춰야 하고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율이 나와야 합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절반이 불량이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오랫동안 곧 온다고 말만 무성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도요타도 퀀텀 스케이프도 중국 기업들도 뛰어들었지만 진짜 양산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높았습니다. 삼성 SDI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문턱 앞에서 비교적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삼성 SDI는 2022년 수원연구소에 한국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인 S라인을 만들었고 2023년에는 그 라인에서 만든 샘플을 고객에게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2027년 양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구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파일럿 라인, 샘플 공급, 고객 검증, 양산 목표라는 단계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 기술을 말로만 홍보하는 회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설비를 깔고 샘플을 보내고 고객의 반응을 받고 양산 일정을 잡는 회사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계가 삼성 SDI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아직 왕관을 쓴 건 아니지만 결승선이 보이는 구간까지 온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삼성 SDI의 선택이 더 흥미로워집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면 당연히 전기차부터 떠올리잖아요.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이 굴러가는 곳이 전기차니까요. 그런데 삼성 SDI는 2026년 인터배터리에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과 항공 같은 새로운 응용처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공개했고 2027년 하반기 양산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전기차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영리한 우회로에 가깝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큽니다. 한 대에 수십 킬로와트가 들어가니 초기 전고체 배터리를 통째로 넣기에는 가격 부담이 큽니다. 반면 로봇은 작은 공간 안에서 높은 안전성과 긴 사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고체가 처음 실력을 보여주기에 더 알맞은 무대인 셈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소재가 처음 나왔다고 합시다. 그걸 곧바로 대형 트럭 전체에 쓰려 하면 비용이 너무 커서 사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고급 시계나 항공 부품처럼 작지만 가격을 인정받는 곳에 먼저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대중 전기차에 넣으려 하면 가격과 수율이 벽이 됩니다.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UAM, 특수 장비처럼 작고 고성능이 중요한 시장에서는 비싼 배터리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 옆에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화재 위험이 낮아야 하고 몸통 안의 좁은 공간에 에너지를 많이 담아야 하며 순간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일 출력도 필요합니다. 삼성 SDI가 로봇을 첫 무대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라는 말도 그냥 유행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AI는 화면 속에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는 AI가 몸을 갖는 것입니다.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병원과 가정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이 등장하는 거죠. 이 로봇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가 배터리입니다. 두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심장이 약하면 몇 시간 움직이다 멈춰야 합니다. 기존 로봇 배터리는 사용 시간이 제한적이고 충전 시간이 길고 출력과 안전성 사이에서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의 작동 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에 가까운 로봇이 가능해진다면 로봇 산업의 경제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단순히 리튬이온보다 조금 좋은 배터리가 아닙니다. 시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배터리 산업은 중국 CATL과 BYD가 엄청난 규모의 리튬이온 생산 능력으로 세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생산은 고성능 제품과 북미 유럽 고객망으로 맞서고 있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이 너무 강합니다. 만약 게임이 계속 리튬이온의 원가 경쟁으로만 흐르면 한국 기업들은 점점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고체는 아직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가까운 분야입니다. 물론 중국과 일본도 강하지만 기존 리튬이온처럼 규모만으로 끝나는 싸움은 아닙니다. 소재, 공정, 특허, 고객 검증, 안전성이 모두 중요합니다. 삼성 SDI가 이 분야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은 삼성 SDI에게 가장 큰 압박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반고체, 준고체, 전고체라는 이름을 붙인 다양한 배터리를 시장에 내놓거나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펑, CATL, 웨이란 같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발표를 쏟아내고 있고 일부 중국 완성차 업체는 전고체 또는 반고체 배터리 탑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언과 양산은 다릅니다. 진짜 문제는 대량 생산에서 품질이 안정적으로 나오느냐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작은 결함 하나가 성능 저하와 수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로봇과 특수 시장에서 검증하고 점차 전기차와 더 큰 시장으로 가겠다는 방식입니다. 빠르게 외치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계산입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 가장 오래 주목받은 기업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특허를 보유했고 전고체 상용화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일본은 한때 배터리와 전자소재에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에서도 일본이 가장 먼저 앞서갈 것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2027년 양산 목표를 구체화하고 로봇용 전고체라는 새로운 응용처를 내세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일본을 완전히 제쳤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더 이상 추격자만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과거 반도체에서도 일본이 앞서 있었고 디스플레이에서도 일본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번이나 후발주자로 시작해 판을 뒤집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BMW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삼성 SDI는 독일 BMW와 오랜 기간 배터리 협력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안전성과 품질, 공급 안정성, 장기 신뢰를 모두 따집니다. 전고체처럼 새로운 기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샘플을 보내고 고객이 테스트하고 차량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긴 시간이 진짜 진입장벽이 됩니다. 아무 회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전고체를 만들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BMW 같은 고객이 바로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년간 쌓은 품질 데이터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에서 가진 힘은 연구소 안의 성능 숫자만이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쌓아온 검증의 역사입니다. 배터리는 결국 신뢰를 팔아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 ESS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는 동안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안정화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가 폭발하고 전력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형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삼성 SDI는 2025년에 미국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이 시장으로도 방향을 넓혔습니다. 물론 ESS는 전고체만의 시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분명합니다. 배터리 기업은 이제 전기차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습니다. 로봇, 데이터 센터, 항공, 선박 전력망까지 배터리가 들어갈 곳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를 로봇과 피지컬, AI, 고성능 응용처에 연결하는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리튬이온 시대가 끝난다기보다 배터리의 무대가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배터리 전략도 이 변화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정부와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2030년까지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연구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미래 제조업, AI 인프라, 로봇 산업을 모두 묶는 핵심 부품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디지털 경제의 쌀이라면 배터리는 움직이는 산업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분야를 놓치면 단순히 한 기업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자동차, 로봇, 전력망, 방산, 항공산업의 주도권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도전이 한 회사의 주가,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리튬이온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정확히 말하면 당장 끝나지는 않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거대한 생산 생태계와 낮아진 가격, 검증된 안전 기준, 수많은 공급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ESS 대부분은 앞으로도 한동안 리튬이온을 쓸 겁니다. 전고체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대체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뀔 때는 언제나 먼저 균열이 생깁니다. 리튬이온은 대중시장에서 계속 버티겠지만 가장 높은 성능과 가장 높은 안전성이 필요한 시장부터 전고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항공 모빌리티, 군사용 장비 같은 분야가 먼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내려가고 수율이 올라가면
더 넓은 시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왕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부터 조금씩 나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 SDI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숙제는 여전히 수율입니다. 전고체는 좋은 성능을 한두 개의 샘플로 보여주는 것보다 같은 품질을 수만 개, 수백만 개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고체 전해질과 전극 사이의 접촉이 조금만 어긋나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고 미세한 균열이나 압력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 하나하나가 까다롭고 장비도 새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양산선언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양산 라인에서 불량률을 낮추고 고객이 요구하는 수명과 안전성을 만족시키고 가격을 내려 상업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멋진 전고체라도 실험실의 스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2027년을 말했지만 시장은 그 이후 실제 품질과 공급 능력을 냉정하게 따져볼 겁니다. 가격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소재와 공정 비용이 높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리튬 금속 음극, 특수 공정 장비가 모두 부담입니다. 특히 초기 시장에서는 전기차 전체 가격을 높일 수 있어 대중 모델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로봇을 먼저 보는 전략은 현실적입니다. 로봇은 배터리 용량이 전기차보다 작고 긴 작동 시간과 안전성에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은 처음부터 값싼 시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먼저 성능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장에서 돈을 벌고 생산 경험을 쌓고 공정 수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후에야 대형 전기차 시장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신기술을 살아남게 만드는 단계적 상륙 작전입니다. 소재 공급망도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에는 고체 전해질과 리튬 관련 소재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 소재를 해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아무리 셀 기술이 좋아도 원가와 공급 안정성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겪으며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종 제품만 잘 만들어서는 부족합니다. 핵심 소재와 장비, 공정 기술까지 같이 잡아야 오래 버팁니다.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소재 기업들이 황화리튬 같은 전고체 핵심 소재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고체 시장이 열리면 배터리 셀 업체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 장비, 검사, 재활용, 완성차, 로봇 기업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삼성 SDI 손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체력 싸움입니다. 전고체가 안전하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 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리튬 금속 음극을 쓰는 구조에서는 덴드라이트와 계면 안정성 문제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내부에서 미세한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수명과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은 자동차보다 움직임이 복잡합니다. 팔과 다리를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높은 출력이 필요하고 충격과 진동도 많습니다. 사람 옆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안전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전고체가 로봇의 심장이 되려면 단순히 오래 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고온과 저온을 오가는 현실 환경에서도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해야 진짜 시장이 열립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삼성 SDI를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배터리 산업은 너무 오래 전기차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전기차가 잘 팔릴 때는 모두가 웃었지만 전기차서 성장률이 둔화되자 배터리 회사들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삼성 SDI는 그 충격을 실적으로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회사는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고체, 로봇, ESS, 피지컬 AI, 프리미엄 전기차라는 새로운 조합입니다. 모두가 같은 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할 때 삼성 SDI는 옆에 아직 포장되지 않은 길을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 길은 위험합니다. 길이 끊겨 있을 수도 있고 공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경쟁자가 적은 새 시장을 먼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반전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산업의 오래된 패턴과도 닮았습니다. 한국은 항상 늦게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도 일본과 미국이 먼저였고, 배터리도 일본이 앞서 있었고, 자동차도 유럽과 미국이 오래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뒤늦게 들어가도 생산 기술과 집요한 투자, 고객 신뢰를 쌓아 결국 판을 흔들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후발주자의 역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규모와 일본의 기술 축적 앞에서 중간에 멈출까요?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삼성 SDI가 2025년의 거대한 적자에도 전고체 양산 시간표를 접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기술을 단순한 홍보용 미래가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흔들릴수록 진짜 승부수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리튬이온 시대 끝나나? 라는 질문의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은 당장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만으로 모든 미래를 설명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느려졌고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이 새로운 배터리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 작동 시간이 더 중요한 시장에서는 전고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 SDI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기차 시장의 둔화만 보며 한숨을 쉴 때 이 회사는 로봇의 심장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실패하면 비싼 꿈으로 끝나겠지만 성공하면 리튬이온 이후에 첫 번째 강력한 문을 여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가 흔들리는 겁니다. 단순히 새 배터리가 나온 게 아니라 배터리가 쓰이는 세상의 순서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흔들리고 투자자들의 의심을 받고 시장에서는 배터리 업계의 겨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전고체라는 가장 어려운 기술을 들고 로봇과 피지컬 AI 시대의 문 앞에 섰습니다. 삼성 SDI의 도전은 아직 완성된 승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다음 판을 먼저 보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공장과 병원, 물류센터와 가정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일하고 그 안의 심장이